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4단원 첫 번째 파트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단원이 있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단원이 메인 주제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이 도시분포 이런 거 보시면은 뭐 10대 도시 이런 거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분포나 그 이런 이제 뭐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뭐 도시 체계, 뭐 종주 도시화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앞으로 아무래도 이제 인문질이 첫 단원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인문질이 풀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간단한 개념들을 소개하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초는 산촌보다 대체로 협동 노동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나타난다. 맞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집초는 이 모여 있는 거고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집되어 있는 거고 산초는 분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동 노동의 필요성은 이제 밀집되어 있어야지 협동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촌이 노동의 필요성이 협동 노동의 필요성이 더 큰 지역에서 형성되겠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자, 일조 시간 확보와 북서풍 차단의 이점이 있는 남사면의 산기슭.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사면에 이제 등을 두고 남쪽을 바라보면은 이제 그 일조량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조 시간 확보와 그 배후의 산지가 이제 겨울에 이제 북서풍이 우세하잖아요. 지난 전에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북서풍 막는 데에도 좀 이점이 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3번. 자, 이게 보시면은 용수 확보가 용이한 지역. 이건 이제 선상지의 선단 그리고 제주도의 해안 지역을 사회에 둘 수 있는 생각하는데, 자, 이거 선상지에서는 그 선단에서 용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단에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안 뭐 당연히 얻을 수 있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하천이 이제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기반함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다로 갈 때는 이제 다시 물이 있으니까 그때 좀 용수 확보가 용이하겠다 해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 하천 배우 하천 범람의 피해 이야기인데, 범람원의 배후 습지는 자연재방보다 상대적으로 침수 피해가 적은 편이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단원에서 배웠죠. 자연재방이 이제 범람원보다 침수 피해가 더 적어요. 배후 습지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다. 일단은 뭐 보시면은 이게 메인 주제로 나오기 확실히 힘든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선지 같은 경우도 사실 2단원의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교통이 발달한 지역, 여건 치료학과 나루토 치약 맞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만 두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오, 지금 보시면은 1990년에는 와 인구가 18만 7천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 자, 이거는 어디냐면은 그 힌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자 캠퍼스, 그리고 자동차 공장, 그리고 이제 군에서 시로 승격했네요. 수도권 이기 신도시 개발 계획. 자, 이 지역인데, 어? 야,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지역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용인 아니면 화성입니다. 용인 아니면 화성인데, 아, 그럼 전자랑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이곳은 화성이겠구나.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특례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면은 특례시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쉽죠. 이제 1990년에 높으면은 가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 들어가는 건데,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더 높았겠죠. 왜냐면 이때는 더 시골의 성격이 더 강했었으니까 현재보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지 면적 비율은 줄고 체류 외국인 수는 많을 겁니다. 이제 제조업이 발달하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겠죠. 그리고 인구 자체도 많으니까 뭐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도 외국인 자체도 그냥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자, 3번. 자, 굉장히 특이한 지표 나왔는데, 자, 농업 경영주 경력 기간별 농가 비율.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 경영 경력이 긴 분이
계시는 이제 그런 농가 비율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좀 시골 성격에 가깝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2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나가 여기 양평이 되겠죠. 양평. 그 다음에 나머지 가가 수원이 되겠네요. 수원. 수원 보시면은 이제 뭐 5년에서 15년 정도 사이에 아무래도 녹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농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인구 밀도가 양평보다 높죠. 땅덩이는 더 작은데 인구는 더 많으니까. 그다음에 니은 중형형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제 시골의 성격이 강한 양평이 더 높을 것입니다. 자, 디귿 농가당 경지 면적은 농가당 경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도시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 겸업농가 겸업농가랑 비슷한데 이제 농가당 경지 면적 같은 경우도 이제 지가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가. 그래서 농가당 경지 면적 같은 경우에 이게 어디가 좁냐? 이제 경기도 이제 서울 근교 이쪽이랑 이제 경남 이런 곳이 농가당 경지 면적이 비교적 좁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평이 수원보다 높다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리을 보시면은 또 말씀드린 경험농가 비율이 있는데 이제 경험농가 비율은 이제 경기 근교가 높죠. 그리고 이제 관광이 발달한 강원, 제주가 높습니다. 경험농가 비율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도시 인구 선정 과정. 자, 이게 나온다면은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인데 뭐 이제 10대 도시나 아니면 뭐 도시의 그 약간 인구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뭐 작년 수능 20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우리나라 10대 도시 문제 나왔었죠. 그런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랑 좀 연관되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출제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 알려주는 그런 좀 쉬어가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자, 모든 광역시의 인구는 2000년 이전에 100만 명을 초과했다. 자, 이거는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자 부산 그리고 A 광주 대전 울산인데 이제 여기가 2000년입니다. 여기가 2000년. 그래서 모든 광역시의 인구는 2000년 이전에 100만 명 초과했다는 거 이제 이그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이런 건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풀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 B도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A랑 B 같은 경우에는 A가 전통적인 이제 3대 도시인 대구고 B가 이제 비교적 최근에 인구 300만을 넘어선 인천 인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현재 300만 명 초과하는 지역이 서울 그리고 부산 그 다음에 인천밖에 없어요. 인천. 그래서 B가 인천이 맞다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서울은 이제 뭐 유일하게 1000만 명 초과 지역인데 근데 이제 현재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1000만 명이 아니죠. 자, 현재는 인구 한 930만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930만. 이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천만보다 및 천만보다 더 적다고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A랑 B 결정을 했고 자, 좀 깔끔하게 다시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 C, D는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구분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0만이 넘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단 광역시 그리고 뭐 서울 당연히 있고 그러면 또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시로서는 수원이랑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화성 그리고 고양이랑 용인이 있어요. 고양이랑 용인.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고양이 먼저 달성했습니다. 고양이.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고양이 먼저 달성했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은 고양이 이제 1기 신도시가 있고 용인 2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이 더 먼저 달성하지 않았을까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A가 대구였죠. 대구는
자, 대구 인구 중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3대 도시가 서울, 부산, 대구였는데 이제 서울, 부산, 인천이 되었죠. 괜찮은 선진과 같고. 자, 디귿 C와 D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다. 아, 보시면은 이제 C와 D를 구분하지 못해도 답을 맞히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고양 그리고 용인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죠. 그다음에 리을 볼게요. 자, 경부선 고속철도에 정차역이 있다. 자, 이거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고속철도, 고속국도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백지도 특강할 때 이 KTX 그러니까 고속철도랑 엮어서 같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백지도 할 때.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은 이제 충분히 외우실 수 있고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몰라도 괜찮은데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중요한 게 자, 인천에는 여러분 그 기차가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속철도가 없어요. 인천에는 지하철만 있어요. 인천에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이게 좀 중요해가지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부선 고속철도의 정차역은 이제 A 같은 경우는 대구였죠. 대구는 당연히 있죠. 이제 동대구역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C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신역 있습니다. 행신역. 그리고 D 용인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수원에는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는데 그 수원이랑 가까운 용인에는 굳이 고속철도 정차역을 안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A랑 C에만 있었다 알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용인에 경부선 고속철도 정차역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에 고속철도가 없다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해가지고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이 그래도 광역시인데 당연히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표 한번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구 변화와 외국인 수 변화 지표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인구 문제 같기도 하죠. 보시면은 일단 파주 나와 있고 평택 나와 있고 전주 나와 있습니다. 전주. 이 세 지역에서 예전에도 인구가 제일 많았고 현재도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이 전주기 때문에 이 다가 전주가 되겠죠. 왜냐면 인구 차이기 때문에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공업이나 기후에 나오는 그런 차이랑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수 변화. 이 표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왜 바로 외국인 수 변화로 넘어갔냐면은 그 파주랑 평택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둘 다. 근데 이걸로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 변화가 더 확실하죠. 그래서 외국인 수 변화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이 제일 많구나. 외국인이 제일 많으려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제일 많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세 개 지역 중에서 평택이 제조업이 제일 발달했으니까 가가 평택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가 평택, 나가 이제 파주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거고, 자 1번. 그쵸. 이제 평택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더 높을 거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했으니까 성비가 100 이상일 겁니다. 외국인 성비가. 그 다음에 인구 밀도는 전주가 가장 높겠죠. 왜냐면 인구는 가장 많은데 땅덩이는 제일 작으니까 전주가 인구 밀도가 가장 높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도청 소재지 맞죠? 전주 도청 소재지. 자 4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대충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증가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증가분 이 인구 변화 그래프에서 얘는 이만큼 증가했고 얘는 이만큼 증가했어. 자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더 큰 가가 그러니까 이제 평택이 증가한 인구 수가 많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 가와 나는 수도권 다는 호남권에 위치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나와 있는 지역이 세종, 대전, 그리고 여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논산입니다. 논산.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심지 이론이죠. 중심지 이론. 네, 중심지 이론이라서 그 이제 초등학교, 뭐 병원, 이제 그러니까 의원, 뭐 병원, 뭐 이제 종합병원 이런 병상수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이 부분의 내용이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면 쉽죠. 일단은 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일단은 중학교가 제일 적겠죠. 중학교가 제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말까 유치원이 말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유치원은 이제 소규모로 응원되기 때문에 유치원이 더 많겠네요. 그래서 이제 표시해 드리면은 수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순이 순으로 제일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가 되겠네요. 참고로 이제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더 적고 뭐 당연히 대학교는 고등학교보다 더 적겠죠. 대학교는 손을 꼽으니까. 대학교는 참고로 없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A, B, C를 모두 결정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냥 이게 제일 많은 게 대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세종, 그 다음이 이제 논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왜냐면 이제 중심지 이론이죠. 얘가 대빵이고 여기서 그 다음에 세종이 이제 약간 대전의 미니 위성도시 느낌. 물론 행정 복합도시라서 좀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약간 좀 위성도시 느낌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논산이 이제 좀 바깥 지역이죠. 이 중심지에서 이 대전을 중심지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결정됐습니다. 자, 대학교의 수는 당연히 대전이 많겠습니다. 가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자,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어요. 이건 좀 메모해 드릴게요. 자, 세종 최소. 노령화 지수가 세종이 최소입니다. 유소년이 제일 많고 노년 비율도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것보다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세종의 유소년. 세종의 유소년 꼭 기억해 두세요. 유소년 비율이 제일 높고 유소년 부모비가 제일 높고 노령화 지수가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자, 디귿. 나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보시면은 땅덩이는 뭐 둘이 비슷해 보이죠. 대전이랑 논산이랑. 근데 인구는 대전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대전이 더 높겠다. 논산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얼. 자, 평균 통합 범위는 이제 중학교가 수가 더 적죠.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유치원은 그냥 집 앞에 그냥 집 앞 상가나 아니면 그냥 아무데 뭐 학교 병설 유치원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이제 정해져 있는 데에만 있기 때문에 아 중학교 이제 막 버스 타고 가고 그러잖아요. 좋은 중학교들. 이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의 평균 통학 범위는 중학교가 더 높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 답은 2번이었습니다. 쉬웠어요. 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 수와 관련돼서는 너무 익숙하고 친숙하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3번. 자, 보시면은 타 지역 사업체로 통근 이제 그 거주지 내 사업체로 통과하는 취업자 수 이건데 그러니까 통근 통학을 어디로 더 자기 지역을 많이 하냐 아니면 남의 지역을 많이 하냐 이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하남이거든요. 하남인데 하남 딱 봐도 이렇게 많이 이동할 것 같죠. 이쪽으로 이제 또 강남 가기도 좋아요. 하남이. 그래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고 자 아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옆에 천안도 있고 당진도 있고 뭐 세종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 발달했죠.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거주지 내 사업체로 통과한 취업자 수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2010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주지 외 사업체로 통과한 취업자 수가 이만큼이고 가는 이제 이만큼이구나 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아 이게 수보다는 비율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인구 자체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 거주지 외 타 지역 사업체로 통과하는 취업자 수는 하남이 더 많죠. 그래서 여기가 하남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가가 하남. 그 남은 게 이제 아산입니다. 아산 보시면은 이제 거주지 내 사업차로 통과하는 취업자 수 비율이 높죠. 왜냐하면 제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남 같은 경우에는 자족 기능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뭐 서울이나 성남 이런 데로 많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산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래요. 제조업 취업자 비율 높고 인구 밀도는 더 낮겠죠. 땅덩이 보시면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인구 지수는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주지 내 사업체로 통근하는 취업자 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이나 성남 이쪽으로 가서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을 겁니다. 그래서 하남에 대한 아산의 특징은 B가 되겠네요. B.
마지막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고. 자, 이건 좀 중요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도시별 인구 순위 이게 있잖아요. 일단은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 하나다. 일단은 이 가를 보면은 이 A의 비율이 60%입니다. 이건 이제 수도권이겠죠. 왜냐면 서울이 있기 때문에 서울. 그다음엔 이제 그 1위 도시의 비율을 살펴볼 수는 없고, 왜냐면 둘 다 40%로 비슷하니까 그 1위 도시와 2위 도시가 얼마나 비슷한 걸 봐야 돼요.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 도시가 대전이고 2위 도시가 청주죠. 근데 이 둘은 이제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남권의 경우 생각해 보시면은 부산이랑 대구가 두 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더 적은, 그러니까 1위 도시와 2위 도시 차이가 더 적은 이 나가 영남권이 되고, 다의 경우에는 남은 충청권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영남권 1위 도시는 부산, 충청에서는 대전이죠. 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자, 이거는 이걸로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사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0년 뒤로 볼게요. 그냥 자, 인구 감소하고 있죠. 자, 얘도 인구 감소하고 있죠. 자, 얘도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감소 추세에 있어요. 얘네 넷다. 넷이 아니죠. 셋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화 영향 때문입니다. 교회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은 이제 세종, 그리고 서울은 이제 뭐 많죠. 너무 서울은 너무 많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유명한데 뭐 양산, 김해 이쪽으로 많이 교회 형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은 이 광역시, 많은 광역시들이 현재 교회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구나를 알려주려고 출제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딴 것까지 더 살펴본다면은 이 대전은 그래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0년 즈음부터, 왜냐면 이제 세종 2014년에 출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수는 수도권이 제일 많죠. 광역시의 수는 영남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남권은 이제 부산, 대구, 울산 3개고 수도권이 인천 하나죠. 자, 3번. 자, 다의 2위 도시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인구 쪽 가셔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인구 문제인데 사실상 일단은 청주고, 충청권의 2위 도시는 인구가 85만입니다. 85만. 그 다음에 나의 3위 도시는 보시면은 영남권의 3위 도시는, 일단 영남권의 2위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였고, 3위 도시는 이제 남은 광역시인 울산이겠죠. 자, 울산입니다. 울산이 이제 100만 명이 넘죠. 광역시니까. 그래서 울산이 더 인구가 많았구나 해서 답은 3번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주의 인구를 잘 모르셨더라도 이 문제에 한해서는 울산이 광역시니까 당연히 청주보다 인구가 많겠지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4번. 서울, 부산, 대전 순으로 인구가 많죠. 2023년도 그랬고, 뭐 1960년 이런 날도 그랬고, 언제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 5번. 부산과 부산과 나의 3위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이죠. 울산. 그래서 맞습니다. 부산 이제 위쪽으로 하면 이제 울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다 해서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문제 풀어봤는데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앞으로 인문지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당연한 기본 소양, 간단한 개념을 배워간 것이지, 여기에서 막 문제를 어렵게 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어는 좀 쉬어가시면서 가볍게 푸셨으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